네, 선거운동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마 총력 유세를 여야 모두 이어갈 텐데요. 어제 저희가 여당의 입장을 들었고요. 오늘은 야권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이 KBS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늘 그러셨어요?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이거 자꾸 불러주시면 자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영 불편하네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마스크 쓰고 그렇죠. 방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그 뭐 어디 보니까 마스크가 백신이다 그러는데 네. 이게 백신이 백신이지 마스크가 백신이 아닙니다. 이게 빨리 백신을 구해서 네. 이게 소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이거 한 5년 가까이 정부는 11월이라고 그러는데 5년 11월에 가까이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달에 한 1%씩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로 나간다면 한 5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다 안 걸리겠지만 참 걱정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여러 지역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유세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사실은 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내지는 정부 심판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보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는 뭐 여론조사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 되는 거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투표일 보궐선거는 어디까지나 투표일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 이 본투표에서 얼마나 나와주실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 여러 세대 가운데 2030 세대 여기에 참여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또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이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30 세대 우선 전체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고요. 2030 세대는 대개 약간 그 성향으로 따지면 진보적인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박영선 그 후보는 2030 세대가 역사적 경험치가 낮아서 요즘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약간 진보적인 이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념적인 어떤 그 경향성이 이미 굳어졌거나 아니면은 어떤 진영적인 그 관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없는 세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투표를 계속해서 이번에도 진보정당 혹은 보수정당을 찍고 다음번에도 보수정당을 찍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요.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다면 2030은 그렇지 않다. 이제 좀 30, 40대 이상 40, 50대 이렇게 되면 기성세대로 가게 되면은 그 중간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가는데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관성이라든지 타성이라든지 어떤 경향성이 굳어지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중요시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스윙 보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여론조사가 그전과는 패턴이 다르게 나왔던 이유가 이게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인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단일팀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에 조국이라든지 윤미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LH 김상조 전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 이런 걸 쭉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 기회가 평등하든가요? 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 높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그 사람들이 천막 뒤에서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다 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뛰는 걸 보면은 이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집 구하는 문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쪽에 몰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30 세대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 사전 투표를 열어보면 특히 이제 지난 20대 총선, 21대 총선이죠. 네. 그때가 가장 심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 젊은 세대거나 혹은 이 진보적인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 세대들 자체가 좀 변화를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돼가지고 본투표가 하루고 거기에 또 휴일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한다 그럴까요? 그 복잡하게 됐을 경우 코로나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예. 미리 이틀 있는 사전 투표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짐작을 그러니까 하고 국민의힘 있습니다. 지지층도 이전과는 달리 사전 투표에 많이 동참했다라는 예. 분위기를 좀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박영선 후보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참 저희 뭐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굉장히 좀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걱정인데. 부정선거요? 예, 지금 박영선 후보가 그 후보 캠프에서 왜 뭐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 보낸 거 거기 보면은 그 뭐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지금 대량 그 이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본인들은 사전 투표가 자기네들이 이겨왔으니까 또 이겼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겠지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네. 이게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일종의 출구조사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 거라면은 그것도 여론조사 공표금지에 해당이 되고 네. 이랬거나 저랬거나 문제고 형식상으로도 이런 식의 대량 문자 같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거에 범위 내가 아니니까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선관위가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예. 중앙선관위도 굉장히 편향이 돼 있는 상황이라 선관위가 편향돼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수사기관에서 네. 강제 수사를 들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좀 주제하고 조금은 벗어나지만 그 사전 선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선거 과정에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가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선관위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예. 부분에 그 대해서는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도 이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취할 생각입니다. 네.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리 후보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 오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쪽은 또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예. 또 해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이 말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이게 내곡동 땅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 후보가 너무 점잖아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곡동 땅 부분 같은 경우 도쿄 아파트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하고 비교할 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느냐 이 문제라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예. 근데 거기에 측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문제는 그 심각한 본질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예. 이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그 문제를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토론할 때는 뭐 수직 정원 문제도 제기를 하고 이 박영선 후보의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워낙 박영선 후보가 토론 세 차례 하는 내내 내곡동 얘기만 하니까 이 오 후보도 이게 뭐 자기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걸 놔둬서는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토론이 기승전 내곡동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게 오 후보가 기승전 도쿄 아파트로 몰고 가지 않고 그냥 점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을
투표에도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오세훈 후보의 입장이라든가 지금까지 밝힌 부분이 그 여당에서 공격하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해명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뭐 충분히 해명이 됐고요. 예. 예, 그게 그 처음에 편입된 것도 노무현 정부가 편입을 한 거고 그 뒤에 보상 과정에 있어서도 그럼 저희 의원실이 SH공사 네. 쪽에다가 아예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막 SH공사가 지금 뭐 어쨌든 박원순 그 전 시장 시절에 지도부라든지 인원이 구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우호적이거나 특별히 무슨 페이버를 줄 이유가 없는 데인데 알겠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제가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뭐 측량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어저께 또 뭐 그 아들인가요? 그 생태탕집 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는데 예. 갑자기 무슨 뭐 뜬금없이 뭐 테러가 우려가 돼가지고 안 한다 그러고. 그 뒤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게 오세훈 후보인지 몰랐는데 자기 어머니가 오세훈 후보라고 그래서 오세훈 후보라고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더라도 이게 신빙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런 부분에도 아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 부정한 그 문제로 혼탁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그 사실은 민주당이 뭐 김대엽부터 시작해서 서른 그 전 의원의 그 기양건설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선거 문제는 아니지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윤지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들이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일일이 하나씩 좀 검증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상의 좀 한계도 있고 또 마지막 날 이걸 그냥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쪽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산 쪽은 조금 그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김영춘 후보 측에서 지금 6대 비리 의혹을 박형준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김영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영춘 후보가 뭐 저는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같이 의원 생활도 했고 좋은 분인데 그 선거를 자기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의 비전을 내세우고 그 부산의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쨌든 현재 집권 여당이니까 그 집권 여당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선거로 끌고 가도 될만할 텐데 될 만하다는 게 뭐 당선될 만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는 충분히 될 텐데 왜 이렇게 좀 네거티브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좀 어느 정도 나왔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분들이 이 정권에서 적폐청산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때는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내세워서 하는 거가 사실은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는 뭐 국정원 MB 당시에 국정원의 사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적폐청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뭐 얘기가 나오고 일부는 처벌도 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하나도 안 나오다가 묘하게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간다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박 전 원장도 피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후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뭐 기소가 된다거나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박형준 후보는 1년 동안 이 의혹이라든가 제기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반발, 불신과 싸우느라 부산시장을 수행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좀 신기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그 신내림 서기관인가 신내림 국장인가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박영선 후보는 뭐 얼굴만 보면은 거짓말하는 걸 딱 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예언하듯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김종민 의원은 뭐 평소에도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불법으로 치러지고 또 이게 저기 부정하게 치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게 이 한국의 민주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뭐 선거 끝나면 적당히 서로 뭐 이 고소 취소하지 말고 네. 분명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제는 그 수사 자체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내일이 선거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국민의힘에서 뭐 당대표라든가 또 원내대표 새로 뽑는 상황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레 오전에 비대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 열어서 사퇴 해변을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선거 이후에 당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한참 중요한 선거가 진행 중이라서 선거 이후에까지 뭐 깊이 생각할 여력은 없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누군가 그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그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통상적으로 뭐 전당대회는 그 뭐 이 저기 전임 대표가 골석이 됐을 경우에 한 2달 이내에 치러지니까 6월 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다음 지도부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 내부의 후보들과 그 외부의 잠재적인 후보들을 다 이 국민의힘 플랫폼 위에 얹혀서 네. 정권 그 교체, 정권 탈환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자당의 대권 후보가 유력하게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 가장 그 야권에서는 우뚝 서 있는 상황인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될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다면은 예.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플랫폼 위에서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지금 우리 내부에도 사실은 좋은 후보가 있는데 그동안 그 이 제대로 이게 좀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조금 지지율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후보들이 예. 이게 뭐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윤석열 후보 같이 만약에 그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후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서로 어떤 면에서는 서로 받침대도 되고 서로 또 마중물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은 뭐 지지율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 그 전 총장이 그 바깥에서 그냥 뭐 이 중간에 어디에서 서 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그냥 휩쓸려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그 뭐 잘 판단을 하겠지만 그 본인도 그렇고 새로운 지도부가 윤석열 총장이 그 선언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 플랫폼 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선거입니다. 뭐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늘 자정으로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예, 그렇죠. 끝으로 유권자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선거는 그 민주당의 4년여에 걸친 그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이고 박원순 서울시의 10여 년간의 그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 여권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금권 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관권 선거 또 네거티브 선거로 선거를 혼탁시키고 있는데 그런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해 주셔야지 이 나라가 바뀌고 서울시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